많은 분들이 스터디를 하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스터디를 하시겠죠. 또 어떤 분들은 스터디를 남들 다 하는데 나만 안 해도 괜찮을까? 불안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정말 스터디가 모든 사람한테 효과적일까요? 그리고 모든 스터디가 정말 도움이 될까요? 오늘은 스터디에 대한 얘기고요. 해도 괜찮은 스터디, 그리고 하면 안 되는 스터디, 그리고 정말 스터디는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분들께는 스터디가 꽤나 유용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성향 가신 분들은 스터디가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스스로 의지가 너무 약해요. 그래서 누군가 함께 하거나 주변 환경에 많이 좌지우지 되시는 분들, 집에서나 카페에서나 스터디 카페 나 혼자 공부를 못하겠다, 무언가를 강제하지 않으면 책을 펴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스터디 꽤 유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를 아예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일단 혼자서 공부를 절대 못해. 그냥 늘어져 버려. 나 혼자 공부를 안 해. 그러니까 솔직히 이런 분들은 다른 수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공부가 다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솔직히. 근데 또 공부를 아예 안 하는 사람들 중에서 좀 무기력증에 빠지신 분들이나 번아웃이 왔다, 뭔가 좀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갑자기 축 처졌다, 이런 분들은 스터디가 좀 도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공부를 또 시작조차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문을 했는데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아예 그냥 시간만 허송세월 보내거나 그냥 멍 때리거나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는 스터디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일단 스터디라는 거는 일종의 강제력을 부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취침 시간을 정해놓고 일어나는 기상 스터디 같은 거, 아니면 이제 뭔가 어떤 환경을 구축하고 마련할 수 있는 어떤 강제성을 띠는 스터디는 이런 분들께 도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관리형 독서실도 약간 좀 비슷한 개념인데, 뭐 스터디 얘기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관리형 독서실도 이런 분들한테는 유용하겠죠. 어쨌든 규칙적으로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매우 유효한 방법입니다. 또는 뭐 핸드폰 안 하는 뭐 스터디? 뭐 그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높아지면서 말씀드리면은, 자, 일단 수험기간에 있어서 자신의 페이스를 지키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기상 스터디가 무조건 좋다고 해가지고 무리하게 잠을 줄이거나 관리형 독서실에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공부 시간보다 훨씬 더 과도하게 공부를 하게 된다, 쉬어야 될 때 쉬지 못한다, 이러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잠은 많이 자면 잘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충분히 쉬어줘야 공부의 질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 그래서 꾸준함을 위해서 그 과정 속에서 스터디를 중간중간 넣어준다면은 이제 좋은 긍정적인 스터디가 되겠지만은 오히려 이런 스터디가 더 역효과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좀 신중하게 스터디를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런 스터디는 피하셔야 됩니다. 이런 스터디를 하시면 안 돼요. 자, 잘못된 공부 방법을 적용하는 스터디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험 유형, 그러니까 주관식, 객관식, 논술형 이런 시험에 맞는 아웃풋을 해야 되는데 전혀 이제 그런 방식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시험 유형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아웃풋을 하는 스터디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암기 스터디라고 하는데, 암기 좋죠. 암기 좋은데 암기도 당연히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좀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암기를 하는 스터디나, 아니면은 객관식에서의 암기는 요 정도만 하면 되는데 이걸 과도하게 늘려버리는 스터디도 있고요. 반대로 논술형이면은 사실상 거의 통암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빈칸 뚫기나 되게 좀 약식으로 외우는 그런 스터디는 저는 오히려 좀 안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피해야 되는, 정말 추천되지 않는 스터디는 서로 참석해주고 피드백을 주는 스터디입니다. 저는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첨삭이나 피드백이라는 거 어쨌든 뭐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글쎄요, 스터디라는 거는 어쨌든 수험생들끼리 모여서 하는 건데 좀 워딩이 셀 수 있는데, 그러니까 불합격자들끼리 모아놓고 서로 뭘 가르치고 뭘 피드백을 하고 평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공부 방법으로 서로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피드백이나 첨삭 스터디 이런 거는 조금 주의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스터디를 이제 들어갔어요. 그럼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주의해야 되는 사항, 침묵 안 됩니다. 침묵도 적절한 수준에서, 그러니까 수험생이 그러니까 좀 외롭고 우울하잖아요. 되게 고독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정도를 적당하게 이제 살랑살랑 건드려줄 수 있는 그 정도의 뭐 침묵은 좋습니다. 너무 좋다 생각하는데 그 이상을 넘어간다는 게 문제인 거죠. 뭐 술을 마신다거나 아니면 그냥 뭐 노가리를 깐다고 한다거나 뭐 그런 거는 저는 좀 아니지 않나. 자, 여러분들 지금 겪고 있는 고독함, 우울함, 뭐 쓸쓸함,
외로움 이런 거는 그냥 여러분들의 그냥 친구예요, 친구. 정상적인 거, 정상적인 거. 그냥 받아들이세요. 수험생이 반대로 막 너무 즐겁고 뭐 외롭지 않고 해피하고 이럴 수가 없죠, 당연히. 그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외롭고 쓸쓸하고 이런 게 정상이에요. 외롭거나 쓸쓸한 거나 이런 것들은 언제 해결이 되느냐? 결국엔 합격이에요, 합격. 지금 합격을 내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수험생이기 때문에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합격 전에 쓸쓸함이나 외로움, 우울함 이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합격 전에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그 일시적인 거고 본질적인 해결이 아니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스터디에서 주의해야 되는 사항, 이게 참 저는 요런 것 때문이라도 저는 스터디를 추천드리지 않는데요. 자, 스터디에서 나오는 카더라 정보, 이런 거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 시험엔 이게 나온다더라, 이번 시험엔 이게 중요하다더라, 이제는 뭐 출제 경향이 이렇다더라, 뭐 어떤 교수님이 출제를 들어갔다더라. 이거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 이거 몰라도 합격할 사람은 다 해요, 이미. 어쨌든 내가 합격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실력을 만들어 놓으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더 문제는, 아니 그런 말들이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냥 떠도는 얘기들, 떠도는 정보들 그냥 어디서 주워드는 거 취합해가지고 막 부풀려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와전될 수도 있고 왜곡될 수도 있고, 자, 이런 카더라에 흔들리지 마시고 듣지도 마세요. 네, 그런 거를 안다고 해서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 점수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더 문제는 그런 정보가 정확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도 안 중요해, 하나도 안 중요해. 그래서 이런 카더라를 이제 내가 듣기 싫어도 이렇게 막 듣잖아요, 귀로 들어오잖아요. 계속 신경 쓰여. 네, 저는 이런 것도 되게 안 좋은 스터디의 영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취해야 되는 정보는요, 오로지 딱 유일합니다. 오로지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그냥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객관식 시험은 그냥 기출이에요, 기출, 무조건. 단 주관식이나 논술형에서는 아니에요.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건 뭐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제 곧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객관식 시험에서는 기출문제가 절대적이고 기출문제가 다예요. 기출문제만큼 정확하고 확실한 정보는 없어요. 온갖 카더라 이딴 거 다 필요 없어요. 네, 필요 없습니다. 뭐 올해 시험은 어렵게 나온다더라, 뭐 예측하지 마세요. 뭔 예측이야. 뭘 예측을 해, 내가 지금. 난 수험생인데 지금. 어떤 난이도로 나오든 어쨌든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합격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실력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예측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뭐 스터디에서 뭐 이번에 합격 수기를 봤는데 합격자가 뭐 요걸 했다더라 저걸 했다더라 이런 정보를 들으면 나도 해야 되나? 이런 불안감에 휩싸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래 잘 가고 있는 사람도 이런 스터디로 인해서 그 쓸데없는 정보에 매달리게 되고 흔들리고 이러면서 합격을 하려고 스터디를 갔는데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자, 쓸데없는 정보들 다 쳐내시고 그냥 기출만 완벽하게 하면은 객관식 시험은 합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측하지도 마세요. 뭐 이번엔 여기 나올 것 같다더라, 뭐 이게 D급인데 이제 올해 나올 때가 됐다, 뭐 이런 하지 마세요. 네. 기출 문제 집중하시고요. 기출 문제 집중한다면은 합격에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스터디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자, 남들 스터디 다 한다고 하는데 내가 안 해도 될까? 나는 이렇게 스터디를 안 해도 괜찮을까? 내가 좀 뒤처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자, 일단 저는 스터디를 평생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흔한 대기업 취업 준비할 때도 스터디를 해본 적이 없고요. 뭐 면접이나 뭐 등등등. 그리고 변리사 시험 준비할 때도 단 한 번의 스터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스터디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뒤처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혼자 올바른 방법으로 확신을 갖고 꾸준하게 공부했기 때문에 빨리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도 해야 될까 고민하실 텐데, 그런 고민 접어두셔도 됩니다. 남들이 하는 스터디에 휩쓸려 가기보다는 내가 올바른 공부방법을 찾아가지고 그 방법으로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스터디를 지금 하고 계신 분들도요, 정말 내 점수 상승에 도움이 되는 스터디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스터디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내 합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정말 필요해서 스터디를 유지하고 지속하고 아니면 스터디를 새로 할 건지 이런 거를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스터디 지혜롭고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 손민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